하면서 이 새끼가 또 뭐라 그래? 하이에나들이 치고 나오려고 한다. 하이에나들이 치고 나오려고 한다. 개준석이. 윤석열 캠프는 하이에나 천지다. 윤석열은 병신이라서 주변에 하이에나 같은 새끼들만 졸라게 끼고서 대권에 도전하고 있는 거야. 저 새끼가 뭐 몰라서 그래. 대선 한 번도 안 치러본 새끼가 뭐 알겠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니까. 미친 새끼가. 근데 알고 보니까 지금 용이함님이 지도 하이에나 이준석이 라고 말씀 주셨는데 맞습니다. 왕 하이에나. 하이에나 대빵. 지가 처먹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처먹고 있으니까 지 보기엔 처먹는 걸로 보이는 거야. 정권 교체의 일념이고 어떤 국민적인 염원이고 이것이 아니라 지가 보기에는 권력을 탐하는 하이에나들로 보이는 거야. 왜냐면 그거 내 건데? 내 건데? 내가 선대위에서 뭔가 해야 되는데 왜 내 자리 없어? 내 자리 뺏은 새끼들은 다 하이에나들이야.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온도님, 이재명이 성남시에서 가짜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영놀이한 거 준석이가 국힘 대선 캠프에서 그대로 비유 아주 적절합니다. 비유 아주 적절해. 가짜 모라토리엄. 야, 역시 저희 시청자분들 멋있는 분들 진짜 많아. 맞아요. 영일이님이 2030도 민주당에 치던 애들이 많죠. 이재명이 성남시에서 가짜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영놀이한 거 준석이가 국힘 대선 캠프에서 그대로 하고 있어요. 야, 명언이다. 아주 적절하다. 하면서 또 뭐라 그러냐? 이준석, 윤석열 캠프 선대위원장 임명장 수만 장 뿌리겠다고 할 말이 없다. 이 새끼 미쳤어? 왜 당 후보를 까? 야, 이 새끼야, 너는 선대위에 자리 없어. 개새끼가. 아니, 어떤 식으로 임명장을 수백만 장 뿌리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윤석열 이야기가 그거였습니다. 캠프에서. 저는 이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가지고 까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무슨 권력이라든지 이름값을 사람들에게 내려서 매관 매직이다. 매관 매표다. 매관 매표다. 그러니까 임명장이라는 어떤 직책을 사람들에게 막 줘버리겠다 이거야. 권력을 주겠다 이거야. 사람들에게 자부심을 느끼게끔 하겠다 이거야. 그게 뭐가 나빠. 아이고 부키님 안녕하세요. 깔롱님 안녕하세요. 녹음 준석이 당원 소환 열리면 투표하려고 입당했어요. 녹음 준석이 한 짓이 너무 속보여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소중한 후원금. 좋은 방송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준석이 너무 화납니다. 너무 화난다. 저 한 짓이 너무 저열하고 굉장히 화나요. 그리고 용이함님이 명함 수백 장 만들면 그게 다 우리 직원이 대기업이네. 이준석 너무 짜증나요. 그러니까 저도 죽겠습니다. 제 뭐 나올 때마다 막 뒷골이 막 땡기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윤석열 캠프 선대위 임명장 수백만 장 뿌리는 게 취지가 있었잖아요. 야, 이거 당 선대위는 특정 인물들, 특정 계파가 비밀리에서 장악하고 있으면은 이것이 비리로 이어지고 다음 정권이 창출됐을 때 어떤 내부 문고리 세력이 된다. 때문에 우리는 임명장을 수백만 장 뿌려가지고 개나 소나 죄송합니다. 여러 사람한테 아무한테나 뿌려가지고 의미 없는 대형 캠프로 만들어버리겠다. 이거 저는 신선한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가지고 왜 욕하지? 저게 이름만 그냥 임명장일 뿐이지 무슨 권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름뿐인 거야. 저게 뭐가 나빠? 저는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말을 안 하면 되지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 미쳐 돌아가고 있네 이런 얘기 아니야. 그것도 또다시 황포성의 출발 새 아침 오만 방송에 나와갖고 우리 당을 까고 우리 당 후보들을 비난하는데 지금까지 당대표가 되고서 저 새끼가 한 거는 그거밖에 없다. 너 지금이라도 국회 청와대 앞에 와서 삭발식 하라니까. 단식 투쟁하든지 특검. 그러면 너 지금까지 잘못한 거 다 무마되고 박수 받을 수 있다니까. 그리고 너의 진정성이 확인이 되는 거야. 맨날 사람들 안 보이는데 이상한 촌동네 다니면서 뭐 1인 시위 특검 한답시고 쇼만 하지 말고 정말 특검 시위를 하고 싶으면 단식 투쟁 하라니까. 청와대 앞에서 삭발식 해버리든지. 젊은 당대표가 눈물 뚝뚝 흘리면서 삭발식 하면서 특검 수용하라. 얼마나 간지야. 머리 안 깎아도 돼. 그냥 단식 투쟁해. 왜 이상한 데 짱 박혀갖고 그지랄병 떨면서 우리 후보들 까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냔 말이야.
그리고 온도님, 그리 걱정되면 1대1로 말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1대1로 단독으로 말을 하든지. 근데 제가 봤을 땐 윤석열이 이준석을 잘 안 만나고 있다. 지가 먼저 만나자고 얘기하기 애매한 거야. 이준석이도. 왜냐면 녹취록 터졌잖아. 녹취록 터지니까 누가 이준석이랑 전화 통화를 하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준석은 만나야 되는데 지가 먼저 만나자고 여기저기 얘기하기 좀 애매한 거지. 그러니까 방송 갖고 광광광광 짓는 거야. 그러고서 왜 그러세요 하면서 캠프에서 연락 오면 그때 대고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이가 제가 봤을 땐 당내에서 왕따가 되지 않았나. 왕따가 돼서 지금 여기저기 광광광광 뿌리면서 똥 뿌리고 있는 거다. 너희들 지금 나 이런 모른 척하지?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봐. 씩 거리면서 지금 오만대 다니면서 똥 뿌리고 다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준석이는 정치 생명이 곧 끝나지 않을까. 그리고 용희암님이 그 명함이 과거 촛불 세대 뒷배인 노동운동을 빙자한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 될 수 있어요. 우리도 문제 생기면 같이 할 수 있는 깐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얘기를 방송에서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요거 갖고 있잖아요. 나중에 윤석열의 정치적 뒷배가 되죠. 어떤 정치 세력화가 된다. 이것은 솔직하게 제가 얘기를 하지 않은 이유가 양날의 검이거든요. 제2의 대깨문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요것으로 윤석열이 물론 정치를 잘 펼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치를 펼쳤을 때 혹은 파시즘으로 흘렀을 때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있는 한편,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지금 180석을 차지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 다음 정권을 이어받았을 때 정책을 제대로 펼칠 수 있겠는가? 그럴 때 강력한 뒷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양날의 검이 있기 때문에 얘기한 게 참 조심스러웠습니다. 쟤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후덜덜하고 막 까는 거예요. 윤석열이 정치 세력화된 거 독고다이로. 그러니까 임명장 수백만 장 해버리면은 후덜덜덜 해버리는 거지. 물론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생기잖아. 자, 가면서 윤석열, 김종인, 대항마루, 김병준 카드를 만작거리고 있다. 선대위 기싸움 점이 가경이다. 역시 어디냐? 노컷뉴스. 노컷뉴스 우리 잘 아시죠? 노컷뉴스. 그리고 한경호. 그리고 저기 뉴시스, 뉴스원. 그리고 오마이 그 이름 뭐였지? 그거? 김만배가 있던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가 갖고 있는 오마이뉴스, 뉴스원. 지금 얘네들 전부 다 대깨문 뉴스인 거 아시죠? 자, 내용 제목 워딩을 이렇게 뽑았어. 윤석열, 김종인, 대항마루, 김병준 카드 만지작. 밖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이간질을 시키는 겁니다. 대항마루, 김병준 카드 만지작. 선대위 기싸움을 하고 있다. 점입 가경이다. 마치 더러운 오마이뉴스는 아까 제가 했어요. 오마이뉴스, 그러니까 한경호가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요렇게 한경호. 자, 가장 대깨문스러운, 대깨문에 의한, 대깨문에 위한, 대깨문의 한경호. 그리고 머니투데이, 그리고 뉴스원, 뉴시스, 뭐 나머지 조금 요렇게. 네, 여튼 마치 어떤 진흙탕 싸움을 하면서 더럽게 막 싸우는 것처럼, 분탕지기는 것처럼 워딩을 이렇게 뽑았다. 요 내용이 뭐냐? 자, 김종인 선대위 장악 압박. 김종인이 무슨 선대위 장악 압박을 했어? 그 기사가 자꾸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저기 아까 이재명 간첩 빨갱이 새끼님이 김종인과 이준석이가 붙어서 윤석열을 조진다. 무슨 정권을 뺏으려고 한다. 아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김종인이 물론 압박을 했습니다. 그 노인네 스타일이 원래 그래요. 한데 무슨 정권을 달라든지 뭐 너희 캠프 완전히 갈아엎어 버려라든지 그런 발언은 이준석의 입을 통해서 왔지, 김종인이 직접적으로 그 발언을 세게 한 적은 없었다. 언론이 그렇게 지금 쓰는 겁니다. 제가 이 할배 안 되겠는데 이래서 저도 하려다가 좀 이상해서 좀 찾아보니까 지 입으로 나온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김종인의 선대위 장악 압박에 이렇게 뽑는 거죠. 워딩을. 김병준 카드로 맞불. 김병준 강력하지. 윤 후보로부터 여러 차례 캠프에 합류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은 사실 확정된 게 없다 아직 한데, 여기서 김종인과는 요게 있죠. 캠프 전면 교체. 전면 교체라기보다는 일부 교체였을걸? 전면 교체 얘기는 저는 봤을 때 없었다. 워딩 원문 그대로 봤을 때는. 영희형님이 펜앤마이크가 전 갈롱님이 지향해야 할 방송. 아, 그래요? 저 그거 안 보는데. 그 유튜버 채널이죠? 펜앤마이크.
그 용리함님, 윤석열이 대통령 되더라도 2년 동안은 국회 장악한 민주당 때문에 정책이 힘듭니다. 이럴 때 지원해줘야 할 조직이 필요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스타일론 절대 힘듭니다. 국민의힘 스타일 뭐냐고요? 자기가 안 나서 양반짓 하는 짓. 그러면서 조직이 변해야 한 게 맞습니다. 예, 저도 응원하지만 싫어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용희님 생각에 공감하고 좀 많이 공감합니다. 이재명 간첩 빨갱이 새끼님이 펜앤마이크도 오래전에 구독 취소함요. 한번 봐야겠다. 신기하다. 부정선거 부정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합당하다면서 이준석 실드 쳐주고. 그렇군요. 한번 구경 가볼게요 나중에. 지금 여기서 김병준이 좀 강력해요. 봐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두고도 김종인이 공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 생각은 다르다. 정권 심판이 승리의 주요 요인이었다. 안철수 대표에 대한 무례한 언행을 굳이 말하자면 오히려 감표 요인이었다. 김종인과 좀 결이 달아요. 그리고 지금 개준석이는 안철수라는 지릿대를 이용해서 안철수와 윤석열이라는 지릿대를 이용해서 김종인 할배를 자기 편으로 땡기고 지는 또다시 김종인 할배를 팔아서 윤석열 캠프에서 뭔가 맡으려고 선대위나 당에서 이제 선거에 무언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직을 맡으려고 저지를 하는 거다. 근데 지금 윤석열이 김병준 전 위원장 땡긴 이유는 여기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 결국에는 안철수를 끌어안아야 됩니다. 결국에는 안철수를 끌어안아야 된다. 5%, 4%에서 5% 나오는 안철수를 버리고 무슨 대선을 이야기해. 안 그래요? 어떻게 판이 뒤집힐지 어떻게 알고. 그리고 김종인과 이준석이 안철수와 사이가 좋지 않아요. 왜 씨발 지금 나라의 미래를 걱정해야 되는 선거에서 지금 감정을 개입하냔 말이야. 특히 개준석이 김종인은 안철수에 대한 발언을 최소화하고 있다. 근데 개준석이는 매일매일 안철수를 까고 국민의당의 당원들의 자존심을 매일매일 짓밟으냔 말이야. 합당하지 못하게끔 말이야. 전 주호영 대표가 이미 합당하기로 결론을 다 지어놓은 거를 지가 깨버리고 저 새끼 쫓아내야 된다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김병준 카드 아름답다,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요러한 와중에 우리 보빨러 남패미 진중권 등장했습니다. 이 새끼는 자꾸 숟가락 못 올려고 환장한 새끼야. 얘는 원래 그쪽 애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진중권이 원래 거기 출신이었을걸? 통진당 출신이 진보신당이었나? 그쪽 출신의 꼴패미 출신이었어요. 진중권이 지금까지 꼴패미를 뭐 까는 거 단 한 번이라 본 적 있어요? 반대로 꼴패미가 여성가족부가 이상한 정책을 펼쳤을 때 사람들이 그걸로 반패미나 이런 애들이 깠을 때 거기에 오히려 그 사람들을 까는 역할을 했지 진중권의 가치는 보수와 부합할까? 전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를 좀 많이 떠벌려는 좋지만 얘는 기본적으로 패션 좌파다. 저는 그렇게 봐요. 패션 우파지 이제는. 저는 이런 애들 왜 이 지랄 하느냐. 진중권이 뭐라 했는지 일단 볼게요. 윤석열 측 인사들 이준석 김종인을 내치래 지지율 바닥이 될 것 개소리 하고 있어. 뽀빨러 진중권이 퐁퐁낭 진중권이 이 새끼들이 왜 이 지랄 하냐. 지그들이 하이에나거든. 사람들은 특히 저런 정신 좀 뻔뻔한 애들은 자기 얘기를 남들한테 발사한다니까. 남들 보고 하이에나니 뭐니 경험이 없니 능력이 없니 남들 보고 어떤 권력에 눈이 멀어서 분탕질을 치니 얘기하는 애들이 알고 보면 저그들이 그러고 있는 거야. 진중권이가 지단에는 졸라게 빨아준 것 같은데 지가 아직 무슨 자리 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까는 거다. 이준석도 마찬가지, 김종인도 마찬가지, 진중권도 마찬가지다. 저는 그래서 이런 병신 같은 디스질을 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기존의 윤석열 캠프 얘기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윤석열이 대권 후보 출마하기 전에 윤석열 열지대그 만들 때 윤석열 싱크탱크 만들 때 진중권이랑 몇몇 하이에나들이 모여서 설레발을 쳤어요. 우리가 윤석열을 지지하는 모임이다. 우리가 싱크탱크가 되어주마 라고 진중권이랑 몇몇 교수들이 쩌리들이 모여가지고 광고를 광광 했어요. 이러면 윤석열이 연락와서 자기 손 잡아줄 줄 알고. 그런데 윤석열이 뭐라 그랬냐. 우리랑 나랑 전혀 조율 있지 않았다. 그냥 지그들이 알아서 한 거야. 그러니까 개쪽 가고 한동안 윤석열 살짝 까다가
다시 윤석열 빨다가 지금 어떤 자리를 받지 못하니까 저지랄 하는 거라니까. 지금 진중권 저 시도가 처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캠프 내에 지금 있는 윤석열의 라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걔들 쪽에는 자기를 불러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준석, 김종인 그리고 이 보빨러 진중권까지 다 이해가 상통하는 거야. 기존에 있는 윤석열 캠프의 어떤 구심점을 흔들어야 저그들이 차고 들어갈 자리가 생기지. 그래서 저그들끼리 하이에나들끼리 모여서 지금 이지랄병을 떨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감히 판단하겠습니다. 아, 희망님, 진중권은 성향을 알 수 없네요. 알쏭달쏭. 지금 제가 판단하는 진중권의 성향은 이러합니다. 요 보시고 의견 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도님, 진중권은 장기표 선생이 자기보다 운동권을 모른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 관상은 과학이라니까. 저는 관상은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중권의 얼굴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굉장히 막 의리가 있으면서 지혜가 넘치고 어떤 세상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어 보입니까? 저는 반대다. 간신배의 얼굴이 보인다. 탐욕에 쩔은 간신배의 얼굴이 보인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하고 S파이팅 누나, 개준석이 탄핵시키려고 준비하던데요. 예, 개준석이 탄핵돼야 됩니다. 책임당원 모집 중요. 책임당원 돼야죠. 개준석이 탄핵시켜야 됩니다. 근데 개준석이 비호 세력이 있어서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지만 시도는 해볼 만하다. 개준석 탄핵시켜야 된다. 그리고 용희님, 진중권, 김중인파, 자기도 김종인에 의해 올려는 핑계. 예,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중권은 원래 이재명 지지했던 자임. 맞아요. 그러니까 패션 우파다 이 새끼는. 그때그때 유리한 쪽으로 옮겨 붙는. 그리고 자기 의사 위주로 오가는 모양새가 이상하니 다른 사람들이 불러주길 바람. 희망님, 진중권 얍삽. 아, 용희님, 하이에나가 아니라 아까 방송한 왕. 도토리 누님이 윤 후보 옆에 진중권 하태경이가 있어 영 기분이 더 나쁩니다. 진중권 지금 방송에 참여할 뿐이지 어떤 직책을 받진 못하지 않았지 않았나? 그리고 거의 마이웨이로 가던데. 그리고 하태경 저도 찝찝합니다. 찝찝합니다. 또 언제 하태경이 배신할지. 근데 저는 요 생각은 또 합니다. 하태경이 전투 능력은 나쁘지 않다, 첫째로. 그 둘째로는 하태경이 만약에 윤석열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는 상황에는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하태경이 권력의 풍향계라고 봅니다. 자기한테 이 철저하게 이득이 되는 집단을 향해서 달라붙는 간신배. 그래서 한동안은 하태경이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이고요. S파이팅 누나가 뭐라도 해야 국민은 무서운 줄 알겠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100% 옳은 말씀입니다. 개준석이 끌어내야 된다. 아, 방금 S파이팅 누나가 저 요거 댓글 진행 때문에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S파이팅 누나 댓글 보고 빵 터져가지고 마누라한테 500만 원 보내려면 뭔 짓을 못하겠어요. 맞죠? 마누라한테 500만 원 보내려면 뭔 짓을 못하겠어. 영혼도 팔 수 있어. 내 새끼들이랑 내 마누라 먹여 살리려면. 퐁퐁남이라고 사람들한테 조롱받던데. 불쌍하다. 희망님이 진중권에 대해서 새로이 많이 알았습니다. 채널 A 이만갑에서 많이 한 척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그 예전에 변희재한테도 캐 발려갖고 완전 짜부됐던 애요, 진중권이. 그러니까 나르시즘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변희재가 진중권 후배인가 그럴까요? 같은 과. 후배인가 그런데 그때 그 노무현 NLL 얘기하면서 지가 이제 공부 제대로 안 하고 기어 나와서 이제 이길 줄 알고 나한테 사망유위였나? 사망유위? 거기 한 10년 됐지? 그 토론 나와갖고 진중권 완전 찌발리고 바보 됐었잖아요. 그리고 저 새끼 그 학적 위조, 학력 논란도 많던데 그건 자세히 좀 안 들여다봐서 나중에 좀 봐야겠습니다. 아, 이재명 간첩 빨갱이 새끼님이 변희재는 딱 하나 부정선거 부정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구독 취소. 그래도 변희재 저는 그래도 응원해요. 변희재가 그거 말고는 거의 이야기하는 거 보면 많은 팩트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파이팅 누나 간첩 없다는 중과이. 그러니까 저 새끼가 아예 이제 간첩 출신이니까요. 저쪽 운동권 출신이고 운동권과 여성 페미계는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신중권은 간첩 없다 뭐 저렇단 개소리 하는 거죠. 근데 요런 가운데 짠 역시 우리 윤 후보 김종인 살생부 떨고 있는데 윤석열이 김종인을 찾아갔다. 지금 김종인 살생부 하면서 이거 자꾸 밖에서 키우는 이야기지 내부적으로는 큰 문제 없다. 그런데 김종인 살생부에 떨고 있는데 윤석열이 먼저 김종인 찾아갔어요. 윤석열 이런 거 보면 정무적 판단 잘한다니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쟁 후보였던 홍준표 꺾은 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만났다. 자, 둘 사이에 정권이나 자 정확하게 얘기하잖아. 이게 회동 내용이에요. 거짓말 여기 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구리구리 왕구리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자, 김 전 위원장 축하 인사에 윤 후보가 도와주신 덕분이라 답했고 여기에 캠프 방향성 그리고 김종인 이야기가 나온다니까. 캠프 경선 때와는 다른 방향성으로 선대위를 구성되었으면 한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한 거예요. 김종인은. 했는데 윤석열이 조직을 일단 짜보겠다. 앞으로 역할을 부탁드린다. 잘해줄게. 일단 조직 우리가 짤 테니까 들어와요. 그러면서 둘 사이에 정권이나 전면 개편 같은 단어는 1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언론이 개구라 까는 거고 그리고 이 개구라의 근원지가 누구였느냐?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놀라웠게도 국힘 당대표 개준석이다. 김종석이 정권 달라고 했다라면서 온 언론을 달리면서 광고 짓는 거예요. 이 새끼가. 지금 뭐 깔끔하게 정리됐죠? 김종인이 고집부리는 좀 밑갈 실험을 할배긴 한데 그렇다고 뭐 완전히 정권을 달라든지 이런 발언은 한 적이 없다. 원흉은 그냥 개준석이다. 사랑이 달빛이